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짧아져서 효율적으로 네. 박 기자님께 집중적으로 디테일을 아주 세부적인 사안을 이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포토라인에서 메시지를 남겼는데 기자 입장에선 좀 어떤 대목이 눈에 띄시던가요? 사실 메시지 자체는 그간에 내놨던 거랑 좀 반복되는 것 네네. 같아요. 이제 사법 쿠데타다. 그리고 또 요번 검찰 수사는 조작이다. 이런 식의 입장들을 좀 반복해서 내놨고요. 네. 특히나 좀 확장하는 게 그림이 좀 보이더라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죄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논두렁식의 사건 네네.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지금 이제 야권을 좀 결집하려는 그런 목소리로 보이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좀 상황을 보자면 결국에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이런저런 메시지를 내놨다라는 거잖아요. 특히 검찰 수사 자체가 정당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네네네. 거잖아요. 이거는 야당 탄압이고 조작된 수사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건데 이게 좀 눈여겨볼 대목은 검찰에서 좀 나왔던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 태도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칠 건지 말 건지 네네. 이걸 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하기 전에 이런 메시지를 내놨다라는 거는 사실 수사에 들어가서 이제 출석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얘기로는 보기가 어렵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렇죠. 안에 네. 들어가서 아마 뭐 협조하는 그런 식의 그 수사 방식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응대하는 방식이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그림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네. 실제로 여권에서도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그 출석하기 전에 발언을 보고 뭐 여권 관계자가 하는 말이 1월 중에 체포동의안 상정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네.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모 의원이 좀 하는 얘기는 지금 이제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이 운동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이슈를 딱 던져가지고 모두가 여야 정치인들이 다 거기서 놀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운동장을 만드는 방식인데 결국 그렇게 이제 논쟁을 주고받다 보면 그 운동장을 만드는 사람이 결국엔 제일 부각이 되는 그런 네네. 그림이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장점인데 지금은 계속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운동장을 전혀 만들지 못하고 네네. 오직 이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다. 요것만 가지고 대응을 공방을 하는데. 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민주당으로서는 아쉽다. 이런 얘기도 좀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검찰 입한 함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알지만 간다. 뚫고 나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구속영장까지도 검찰이 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자, 이제 좀 이 국민의힘 상황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계속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의 이제 부위원장인데 계속 이제 주목되고 있어요. 네. 주목받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고립무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도대체? 지금 방금 전에 상황 보면은 네.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의 모 호텔에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기자들이 찾아다니느라고 난리인데 결국 칩거네요. 네, 찾았는데 또 이철규 의원이랑 만나고 나오는 장면에 딱 목격을 했다라고요.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건 이제 일부 기사도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 역시 둘이 배석자 없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언급은 안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보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주말에 들었던 얘기가 이 나경원 전 의원이 토요일에 이철규 의원을 원래 만나기로 돼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못 만났대요. 그럼 어느 쪽이 파기했는지는 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아마 이철규 의원 쪽에서 거부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데 네. 그 만남이 미뤄졌던 게 오늘 이뤄진 것 같고요. 예. 이 상황이 그러면 뭐냐 따져보면은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갈 곳이 좀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게 왜냐하면 출마를 할까 말까 요걸 고민하는 지점에서는 네. 예전으로 따지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쉽게 말해서 이제 부위원장 그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자리도 하나 주고 네. 그리고 뭐 대사 자리도 하나 주고 그렇죠. 기후 변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선택하고 당 대표는 좀 포기해 주세요. 이런 정도의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네네.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이게 협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줄래. 약간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 자리도 내놓으시오.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렇게 좀 뭐 거친 폭력적인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네. 처음에는 협상을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은 더 이제 힘센 쪽에서 그럼 안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뭐 네. 폭행을 가하고 아예 내쫓아버리잖아요. 네네.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이런 상황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무릎을 꿇어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예. 정치인 입장에서 여기서 또 무조건 무릎을 꿇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바뀌었는데 예전에 나경원 전 의원 쪽에 기류를 물어보면은 당대표의 당선만 되면은 윤 대통령이 완전히 마음에 들어 하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반윤도 아니지 않느냐. 네네. 결국에는 대통령이 좋아할 거다. 그리고 당 운영을 잘하면 좋아할 수밖에 없다.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까지는 약간 모호했던 단계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뭐 나경원 전 의원은 절대 안 돼. 이런 메시지까지는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걸 좀 넘어선 시점이라고 볼 수가 예. 있는 거죠.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안 돼. 그리고 내놨던 입장도 대통령실 입장이랑 같지가 않아. 이렇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철규 의원과의 만남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물론 아무것도 못 줘. 이렇게 좀 압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에도 전혀 테러를 안 주는 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좀 다독여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역할을 이철규 의원이 맡았을 걸로 보여요. 지금 네. 시점에서 만났다라는 거는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경원 의원이 좀 수용을 네. 할지 그리고 뭘 제시했을지 이런 것들이 어떤 좀 제안을 했을 것인가 이 맛이 굿캅 배드캅입니다. 네. 자, 이 제주도당 일정이 갑자기 취소돼서 이것도 하나의 좀 특이한 시그널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네. 이건 어디가 취소한 겁니까? 그 도당 쪽에서도 취소한 게 사정상 취소한 게 맞다라고 하고요. 제주도당이. 또 나경원 전 의원 쪽에 물어봤을 때도 도당 쪽에서 연락이 취소했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움직임 자체도 일종의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나경원 전 의원이 비교적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높은 지지율을 받고 네네. 당원들도 환호하고 이제 우리도 와주세요 이런 예, 식의 예.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윤심이 좀 벗어났다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네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일부 측근은 이제 모 그 전직 국무위원인데 지금 출국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경원 전 의원을 도와주는 일이 좀 쉽지가 않고 곤란하니까 출국한 게 아니냐 이렇게 아하. 좀 해석도 되고 있거든요. 원래 네. 이제 그 선거 캠프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측이 네. 됐던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주변에서 다 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결국 이제 반기를 드는 것처럼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좀 고립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김정재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승민, 이준석의 길을 가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봐도 반윤 인사가 아니란 말이죠. 아니었고. 기존에는 전혀 아니었죠. 네네. 근데 왜 갑자기 반윤의 선봉장이 된 겁니까? 좀 강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것 같은데요. 그림이 강제로 그려졌다. 결국에는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서 네. 남은 유일한 그 변수는 나경원 전 의원이 됐다라고 친윤그룹에선 보는 거죠. 예.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김기현 의원 한 명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 네. 안철수, 김기현, 유승민 이런 구도라고 해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만 안 나와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계속 좀 나오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네네. 던졌고 사실 과정을 보면은 점점 이렇게 좀 에스컬레이팅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예. 목요일에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그 출산을 하면은 부채를 네네. 탕감해주는 그런 예. 안을 내놨고 금요일에 대통령실에서 저거는 우리 입장 아니야, 정부 개인 입장 의견이야 아니다. 이렇게 네. 좀 선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쪽으로 결심을 굳혀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요일 밤에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네. 그 고위관계자 메시지로. 그게 나오는 과정도 보면 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예. 했는데 처음에는 일부 언론사에 통화를 해가지고 그런 워딩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는 그게 거의 문서화 돼가지고요. 언론사들에 좀 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이게 기사가 내일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네, 반영된 네, 네.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차원에서 전달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결국 대통령실이라는 곳은 비서실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비서실인데 여기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거는 나경원 전 의원은 안 돼. 공개적으로. 네, 이런 메시지를 딱 내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김정재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이준석의 길을 가고 있다 이 얘기를 어제 오후에 했죠. 어제 오후에 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네. 어제 오전에 모 친윤 인사랑 얘기를 할 때 나경원 전 의원 얘기를 하면서 나승민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과 비슷하다 이런 식의 좀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얘기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네. 이전에는 어디 뭐 여기라도 맡아서 해봐 이런 식의 관계였다라면은 지금은
아예 폐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 자체를 아예 깎아서 이 사람의 지지율을 깎아서 힘을 못 쓰게 나오더라도 힘을 못 쓰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으로 바뀐 거니까 네. 예전에는 그냥 나오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 한번 해봐 이런 제안이었다라면은 지금은 나와도 힘으로 누를 거야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강제적으로 좀 반윤 인사처럼 찍히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 전 의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석이 흥미로운 것이 자, 대통령의 침묵이 나 전 의원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상종 못할 사람. 이 정도 표현이면 굉장히 센 거죠. 네. 그런데 대통령실의 이제 이례적인 강경 대응, 측근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들의 기류 등등. 자, 이것은 윤 대통령의 의지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윤 대통령 의지가 담겼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제 네. 아까 다만 대통령의 침묵을 뭐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네. 그 관계자가 누군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모 기사에 네. 언급이 된 사람이잖아요. 네. 그건 좀 개인적인 좀 해석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 해석이다? 들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언급 안 한 건 그냥 중립적인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걸 좀 과하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 차원에서 그 나경원 전 의원의 그런 메시지 같은 거를 강하게 공격을 하고 특히 뭐 거짓말을 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거잖아요. 네. 이거는 비서진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안에 시스템이 붕괴가 된 거고요. 네네.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다면 대통령의 뜻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대통령실의 지금 아주 강경 대응을 보면 대통령의 의지가 실렸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그럼 나경원 부위원장은 어떤 선택지가 있어요? 어떤 결정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려워졌어요, 상황이. 네. 왜냐하면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선 가능성에 가장 무게를 뒀던 거거든요. 네네. 당선만 되면은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다. 내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잘하면 된다.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당신은 아니야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고 당원들한테도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이기더라도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다만 또 굉장히 어려운 거는 정치인 입장에서 약간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예. 무릎을 꿇으라고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은 네. 이 정치인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네, 있잖아요. 네.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일 예,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꿇는다고 하면은 아까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뭔가 그래도 매력적인 제안을 하나 받는다던가 네네네. 이런 상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반대로 강경에서 출마를 하더라도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이 친윤임을 굉장히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한쪽에서라도 인정을 안 해야지. 예를 들자면 커플이 헤어질 때 한 명이 끝내 안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관계가 확실히 끝나지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좀 모호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전당대회 후보의 교통정리 과정이 참 이게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전 의원이 불출마한다면 김장연대가 유리해지는 것이고 친윤 그룹에서 후보가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자, 앞으로 어떤 대목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느냐 마느냐. 네네. 그게 그렇겠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친윤 그룹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김은혜 후보를 경기지사 후보로 만들던 그 과정. 네. 그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때처럼 우리가 후보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당대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네네. 근데 반대쪽 진영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때 그렇게 해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냐.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김기현 당대표가 선출이 돼서 실제로 총선을 잘 이끌 수 있겠느냐 아니면 당 지지율이 오르겠느냐 이런 지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김장연대라고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네. 이 연대가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합해서 정권을 네. 잡았다는 그런 그림으로 보자고 하면은 정권을 잡은 다음엔 결국 분화해서 갈라졌잖아요. 네. 마찬가지 그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엔 누가 실소유주냐 이런 그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아마 공천권이라던가 아니면 또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이 장제원 의원을 좀 멀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좀 최근 워딩 보면 굉장히 좀 중립적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주목해서 볼 지점일 것 같습니다. 자, 나경원 부위원장이 만약 이렇게 사라진다면 지금 이제 당권 주자 판에서 그럼 지금 이제 김장연대 이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김기현 후보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출마 선언했잖아요. 안철수 의원만 했죠. 예. 예, 근데 만약 3파전이 되면 네.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간단합니까? 뭐 예측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친윤그룹에서는 그렇게 셋이 나온다면 김기현 의원이 무난하게 이길 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을 정리하는데 그만큼 힘을 쏟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당심이 과연 어떻게 선택할지는 3월 8일 네. 봐야 하는데. 근데 좀 반대쪽에서는 언제나 전당대회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변수는 항상 열어놔야 되겠죠. 복잡합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요. 매일매일 또 이제 다음 주에 박 기자가 여기 나오셨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불사조 기자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